당장 예산안 지금 추진하려는 거 당장 스톱해라. 4+1 그거 안 된다. 같이 협의해라. 협의하자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치구단 국회의원 수권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결전의 날이 밝았는데 며칠 미뤄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오선의 심재철 의원이 됐어요. 예상하셨습니까? 항상 마지막 원내대표는 비주류에서 당선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물갈이 공천 못하게 네. 비주류이 꽉 잡죠. 비주류들이 뭉치군요. 그렇죠. 공천할 때 혹시 주류들끼리만 해버릴까 봐. 그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비주류 심재철 네. 의원이 대표가 됐고 절묘하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수석 출신인 친박 중에 친박 네. 정책위의장 심재철, 런닝매트로 김재원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나왔습니다. 네. 자, 호남 출신이고 운동권 출신이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했고 MBC 기자 출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나왔습니다. 네. 황교안 저 4명 중에 후보자 4명 중에 황교안 대표는 누가 됐으면 글쎄요, 뭐 보도에 네. 의하면은 김선동 네. 의원이, 선명한 친박. 예, 네. 거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재선이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 하기에는 원내대표는 대개 이름감이 네. 다선 의원 시니어리티가 지켜지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현역 의원들이 비주류 원내대표를 선택해서 네. 자기들의 물갈이를 막아보자. 이게 다 모든 역대 네. 원내대표 마지막은 그렇군요. 꼭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또 보이지 않는 수가 있군요. 저기 김재원 의원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이 다시 정책위 위원장으로 지금도 뭐 예결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의원이 저 가운데 보이는데 워낙 황교안 대표와는 가깝고 심재철 새 원내대표보다는 황교안 대표의 의중은 김재원 의원에게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런다고 그럽니다. 제가 맞게 해석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맞게 해석을 하는데 네.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네. 이 제사 중에 제사입니다. 네. 아주 책략가입니까? 책략가고 네. 또 라디오 방송 진행도 했고 네. 아주 참 유능한 친구인데 네. 또 역시 심재철 원내대표 러닝메이트가 돼가지고 정책위 의장을 예결위원장에 이어서 꽤 차네요. 네. 심재철 의원 뭐 비주류가 똘똘 뭉쳤다고 하셨지만 심재철 의원이 좋아서 찍은 분들도 있고 뒤에 김재원 의원이 보여서 찍은 분들도 있고 물론 뭐 그렇게도 볼수 선별한 건 있는.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은 역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이지. 네. 예. 또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김재원 그렇습니다. 정책위 예.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협상보다 강력한 대여 투쟁에 방점을 두고 오늘 의총에서 원내대표 뽑기 전에 발언해서 대여 투쟁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단은 패스트트랙 2대 악법을 저지하고 친문 3대 농단과 관련해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강력한 대여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새 원내대표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도 의총 통해서 바로 철회하겠다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공수처법, 선거법 예산안 가지고 오후에 협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찾아가서 오늘 당장 예산안 지금 추진하려는 거 당장 스톱해라. 4+1 그거 안 된다. 같이 협의하자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 저것도 저 정치 구단이 알려주십시오. 강경 투쟁에서 협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갑니까 자유한국당이? 아니면 항상 원내대표가 바뀌면은 네, 전임 원내대표들이 약속한 것은 다 무효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요. 오늘 역시 심재철 원내대표가 5선 네, 부의장 출신답게 노련하게 예산은 심의하고 네, 또 필리버스터는 취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검찰개혁법이나 선거구 조정 네, 문제는 자동적으로 이번 회기가 넘어가지만은 예산도 내일 통과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보십니까? 일단 네. 잘했지만은 저 뒤에는 심재철 대표 역시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네, 저는 한국당은 계속해서 총선을 앞두고 강경투쟁 일변도로 나갈 것이다. 네, 민주당이 저 전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잘 주시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표정에는 협상하자는 심재철 원내대표의 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속지 마라 이게 아니라 네, 심재철 원내대표로서는 역시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제 일성을 던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저 뒤에는 무서운 내용도 숨겨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네. 또 심재철 대표가 지금까지 합의한 4+1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 이제 다시 예산을 논의하자라고 네. 하면은 내일까지 될까요? 알겠습니다.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예산안도 다 떼서 하나씩 물어볼게요. 지금 저 화면은 저 오늘 처음 원내대표들 새 원내대표와 홍의상 국회의장이 만나 상견례하는 시간이었고 매우 분위기도 좋았다고 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마 4시부터 지금 이 시각에 의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할지.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내일 예산안, 제일 급한 게 예산안이니까 내일 예산안 처리를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일부 어린이 안전법 같은 것도 민생 법안도 내일 큰 이견이 없는 건 처리하고 민감한 선거법 등은 일단 내일까지가 정기국회인데 좀 미루자 이런 입장이에요.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일단 원론적인 내용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습적으로 민생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습격하는 바람에 우리 국회와 국민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 국민이 손해보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도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 법안도 기나긴 숙려 기간을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자유한국당에서 협상하자니까 자 그러면 급한 대로 내일 예산안만 처리하고 민생 법안 몇 개 하고 패트에 올라간 그 민감한 법안들은 협상해 봅시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네, 오늘 아침에 제가 KBS 라디오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네. 선출되는 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까지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 제1성으로 저러한 좋은 제안을 했는데 이인영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거부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상관없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 상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못한다. 이 못하죠. 말씀이시죠? 정치 네. 도의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저도 이 방송이 끝나면은 법사위 네, 제1소위원회가 5시에 열리고 법사위를 계속 열어서 오늘 법안 심의를 해가지고 내일 본회의로 넘기자라는 민주당 간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은 내일 가봐야 알지 오늘은 저는 어둡게 봅니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정치부 출입 기자들에게 들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심재철 의원은
선거 이제 정견 발표하면서부터 최대한 받아내겠다 협상. 네. 패트 법안을 막아내겠지만 이렇게 협상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밝혔는데 뭘 받아낼까? 예컨대 패스트트랙 법안 과정에서 몸싸움했던 것들 지금 고소고발되어 있는 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0명인가가 고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잘못돼서 벌금 500만 원이라도 나오면은 내년 선거에 출마도 못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요걸 제일 무서워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 국회법을 조금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어차피 못 막을 거 우리가 그거 협상해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국회에서는 네. 그러한 일을 여야 협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할 때 네.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가 된 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은 바로 한국당 전신인 우리 홍준표 대표 당시 될 수 없다라고 네. 했는데 만약 패스트트랙에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을 위해서 네. 벌금형을 네. 상향 조정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국회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국민들에게도 무슨 죄가 있으면은 재판 중에 상향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원칙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 그러한 그 발상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네. 한국당이 옳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도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협상보다는 강경파 박지원 의원의 해설을 아니죠. 듣고 계십니다. 네. 강경파가 아니라 원리 원칙이죠. 원칙 그렇지 고수파.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네.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향 조정하자라고 타협안이 나오면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60여 명의 한국당 의원들과 네.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만 살기 위해서 상향 네. 조정한다 했을 때 국민이 언론이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것은 현 정치 상황으로 봐서나 현 국민의 민도로 보아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은 지금 공학적으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의원님들 숫자로만 따지면 표결 처리하는데 자유한국당 없이도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도 배경으로 예. 작용할 수 있겠네요. 의원님 말씀대로 된다면. 예. 네. 예산안 여쭤볼게요.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미 넘겼고 4+1, 그러니까 대한신당까지 포함한 자유한국당 뺀 정당들이 이미 예산안 수정을 다 마쳤나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조 예. 조금 더 넘게 삭감해서 512조 정도 되나요? 뭐 13조 정도 되나요? 그거 이제 상정해서 이것도 역시 표결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 기억에 지난주에 의원님이 그렇게라도 해서 세게 밀어붙여야 한다. 워낙 자유한국당이 협상이 안 들어오니까 하셨는데 요 가능성 어떻습니까? 요 예산안은 지금 예산안도 이인영 원내대표의 원론적인 이야기는 이것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협상한다니까 이것도 한번 협상의 기회를 줄까요? 이런 분위기 같아요. 네. 협상의 기회를 안 줄 수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예산은 법정기일을 넘겼지만은 네. 과거에도 보면은 거의 12월 말까지 네. 통과가 되더라도 정부의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한국당에서 지금 원천 배제가 됐는데 네. 다시 협상하자 하면은 여당 대표로서는 안 할 수 없지만은 네. 그러면은 군소정당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앞으로 검찰개혁법, 네. 정치개혁법을 만약 네. 4+1이 다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심재철 원내대표가 저렇게 노련하게 한 수를 던졌는데 민주당에서 어디까지 수를 읽고 대처를 할까 이게 굉장히 잘 봐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어둡게 봅니다. 네. 예산안도 그렇지만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다 이렇게 대충 다 굳어졌는데 이걸 또 지금 흔들기에는 나머지 4개 정당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민주당이 그렇죠. 그걸 자유한국당과 협상한다면서. 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가 네. 이게 굉장히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예산안을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자기 지역구 예산도 좀 챙겨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버스가 예. 떠나버릴 상황이에요. 네. 예산안을 4+1, 그러니까 민주당 등 나머지 4개 정당이 4개 자유한국당 빼고 수정해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예결위 위원장이죠. 지금 정책위 의장된 김재원 의원은 그걸 도운 기재부 공무원들까지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 작업, 즉 예산 명세서 작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엄중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시트 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 심사가 중단된 이후 수정된 모든 내용을 가려내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까지 하나하나 건건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김재원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 공무원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의도적인 심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협의와 합의, 논의 장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노력을 세금 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을 한 것이며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예산안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올려서 국회가 삭감하거나 정회하거나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빼고 4+1 정당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것 자체가 이제 원래 교섭단체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아니니까 대한신당 이런 데하고는 법적으로 합의해서 할 권한이 없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로 삭감하자는 대로 삭감해서 예산안 통과시키는 데 일조한 기재부 공무원들도 그러니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 예산 심의를 보이콧하고 국회에 네. 나오지 않은 당은 어느 당입니까? 그리고 이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사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그 논의에 참석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안 온 사람은 괜찮고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기재부 공무원들은 협력을 해야지. 네. 그럼 정부가 보이콧합니까 예산을? 저렇게 네. 김재원 위원장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네.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근본적으로 지금 4+1 자체가 협의할 수 있는 그래서 법안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십시오. 바른미래당도 교섭단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변혁 빼고 나면 17명인가밖에 안 남습니다. 지금 네. 현재 바른미래당은 네. 원내 교섭단체 의원들이 그대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교섭단체다. 모신한 대표가 원내 대표예요. 나머지 민주평화당하고 대한신당,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안 됩니다. 교섭단체 아니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도 외결위원이 있고 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회의에 당당하게 참석하는 것이 뭐가 불법이에요? 국회의원 아닌 사람이 참석을 했다가 하면은 그건 불법이 되겠죠. 네. 그리고 공무원은 당연히 국회에 나와야지. 자기들이 심의 한국당 안 왔으니까 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불법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산안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네. 지금 현재 만약 협상이 다시 시작했다고 하면은 지금 합의된 네. 그 안을 한국당에서 그대로 합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다고 하면은 더 협상을 해서 지금 김재원 위원장이 말씀하신 예산 시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의 하루는 또 인쇄 작업 등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물리적으로 내일 가능할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둡게 본다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협상은 해라 이겁니다. 네.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어차피 늦은 예산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서 예산을 통과된
경우도 있지만은 네. 잘 대처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뭐 지금 예상하시는 분석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다 2, 3일 뭐 빠르면 하루 만에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처음으로 출근해서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 자신은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축하 전화에서 어떤 메시지 전달 받으셨습니까? 그냥 뭐 단순한 인사였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 자체는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인 것이지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 간에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는 무슨 상관이냐?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이다. 저 말 들으면서 저는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났냐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와 지금 헌법기관과 헌법기관과의 관계,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됐든 추미애 장관 후보자도 만약 임명된다고 하면은 녹록하신 분이 아닙니다. 네. 원칙적으로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좀 마찰이 있을 겁니다. 네. 조국 전 장관보다 더 흔히들 이제 정치력도 있지만 이 전투력이 더 세다라고 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 뭐 더 쉽게 인파이터라고 부르는 언론도 많습니다. 그렇죠. 조 전 장관보다 더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네. 조국 장관보다 더 센 사람이 올 거다. 네. 조국 전 장관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저도 조국 시즌 2가 시작되면 네. 더 센 사람이 올 거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조국 장관은 학자로서 강단에서 또 글로서 모든 것을 했지만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는 판사로 또 5선 의원으로 네. 당 대표로 경륜을 굉장히 쌓으신 분인데 굉장히 강직하고 고집도 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게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네. 말씀드리는 몇 거예요. 차례 대담을 해봤는데 당대표 하실 때도 해보고 추미애 의원하고 대담을 하면 좀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뭐 전화했다는 건 별 의미 없는 겁니까? 당연히 검찰총장이 축하 인사하는 거. 당연히 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으면은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건 뭐 별 의미 부여할 건 아니다. 무슨 의미는 있는 거죠. 일단 네. 법무부 장관이 축하했다고 하는 것은 네. 서로 잘하자 그런 의미도 내포되지 않겠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가 되자 강금실 전 장관 뭐 한 15, 16년 전 이야기지만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네.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2003년쯤 됩니다. 네.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팔짱을 끼고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중수부 폐지 등 이제 검찰 개혁을 노무현 정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저 송광수 검찰총장이 내 목을 쳐라 이렇게 반발했고 그러다가 이제 안희정 전 지사 그때 정치자금법 그런 거였죠. 그렇죠. 그걸로 해서 네. 안 전 지사를 구속시켜버리고 하면서 두 사람 관계가 썩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2004년도 추미애 만약에 이제 장관에 임명된다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대로 검찰총장은 검찰총장대로 네. 자기의 각자 업무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네. 잘해 나가기를 바랄 뿐이죠. 뭐. 잘해야죠. 지금처럼 그렇게 대립하면은 네. 우선
정부 차원에서도 보기가 그렇지만은 국민도 불안하잖아요. 유권에서는 또 유권 지지자들은 윤석열 총장이 너무 지나치게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뭐 지나치게 수사를 확대하니까 내년 2월 검찰 인사 때 법무부 장관 인사권 갖고 있으니까 뭐 검찰총장 옆에 몇몇 우리가 이름 알만한 검사들 좀 이렇게 인사로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인사권자는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인사를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안 된다. 많은 공격을 받아요. 네.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거지. 네. 아니 검찰이 그럼 수사 안 하고 뭐 놉니까? 그러한 것은 서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협의해서 법대로 제도적으로 잘 하면 좋지. 이걸 좀 누구를 쳐내라, 네. 누구를 바꿔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사람들 쳐내는 건 옳지 않다. 윤석열 사람들이 아니라 네. 그러한 인사를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느냐 네. 그런 원론적 말씀이고 네. 또 추미애 장관도 만약 임명된다고 하면은 미래를 생각하는 큰 정치인이거든요. 그러한 네. 협량의 법무부 장관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북한 문제는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토요일 날 북한이 고체열로 엔진 시험 성공한 거 아니냐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부인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이 단호해졌고 적대적인 방법으로 행동한다면 잃을 것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12월 협상을 12월까지 북미 대화 시한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쭤볼까요? 이렇게 가다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ICBM 쏘겠습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쏠 때까지 갈까요? 저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건 뭐 어떻게 당연한 됐든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극대극으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데 한미 정상들이 즉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30분간 전화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한 것은 네. 일단 한미 동맹, 한미 정상 간의 신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좋은 현상으로 보고요. 만약 12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저는 ICBM의 발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좀 가볍게 아직 정치에 복귀도 안 하신 분이라 박지원 의원님 나오면 저희가 재미삼아 여쭤보는 거 아시죠? 안철수 전 대표가 하태경 의원이 며칠 전에 이야기한 변혁으로 12월쯤에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할 것이다. 그럼 이제 아주 힘을 많이 얻겠죠. 네. 근데 오늘 굳이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을 냈어요. 합류 안 한답니다. 네, 변호와 혁신에 안 간답니다. 네. 제가 뭘 하겠어요? 네. 안철수 대표는 아직 그러한 생각을 안 하지만은 네. 또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필요하면은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치는 그야말로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네. 안철수 대표로서는 지금 변혁에 참가해서 구태여 대립각을 세울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마라톤 언제까지 하실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서는 안 돌아오십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는 네. 개입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그분을 대선 주자로 해서 같이 일해 보셨으니까 돌아오신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다면 보수 진영으로 갑니까? 중도로 갑니까? 진보로 갑니까? 뭐 자기는 중도나 보수로 가겠죠. 변혁으로 안 간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안 간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렇게 환경이 어떻게 확정적- 변하는가를 안 전 대표가 지켜볼 것이다. 지켜보죠. 네. 그러나 알겠습니다. 우리 당으로는 안 오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